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형식적으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게 부동산 공부고, 부동산 공부가 기본적으로 생활화가 돼야 경매인으로서 성장하기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다니실 때마다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면 참 좋겠죠. 영업은 잘 되는지. 자, 물론 1층도 중요하겠지만 1층에 의료점이 있는 이런 건물에는 2층과 3층, 4층에는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있나 보는 거죠.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은 좀 약간 문득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모를 때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전체적인 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처음 온 지역에 오더라도 핸드폰을 켜시고, 저는 이렇게 어플이 정리가 좀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어플들, 부동산 생활하고 필요한 어플들을 이렇게 뭐 계산기니, 부동산 계산기, 호갱노노, 실거래가, 뭐 디스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깔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눌러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은 네이버 지도를 써볼게요. 자, 네이버 지도를 쓰고 제 위치를 정렬하는 게 있죠. 자, GPS를 정렬하신 다음에 제가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고 이런 식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나는 대전의 중앙로역에 있는 쪽에, 자, 이런 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 안에 있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자, 그럼 내가 있는 상업지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주변도 한번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상업지의 중앙 쪽이구나. 자, 그러면 지하철역 주변에 상업지 쪽 대로변에는 이렇게 의류점, 아울렛처럼 의류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운동화 파는 곳도 있고, 이런 게 형성돼 있구나. 자,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2층, 3층엔 치과도 있고 학원도 있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돌아볼게요. 자, 상권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권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일반 신도시 지역에 억지로 만든 상권이 아니고 구도심 쪽으로 들어가면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게가 들어와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오픈하는 가게는 어떤 게 있는지, 영업하고 있는 가게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되다 보면 저는 저절로 부동산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 곳을 보면은 저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가게가 어울리겠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치과가 들어오기 좋은 자리다, 제가 치과를 해봤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평일날 오전에 이 정도 상권이 되는 상업지역 중심에는 유동인구가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도 또 배우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촬영이 계획되지 않았는데 추리닝 바람에 다른 볼일을 보러 왔다가 한 김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여기는 대전 은우정이 거리인데요. 평일날 오전에 현재 시간이 12시 반인데요 12시 반에 이 정도 인원이 현재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숍이 들어와 있네요. 자, 스타벅스가 있고, 아이스크림 전문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생시설에서 못 보던 가게들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경매 생활을 하면서 상가에 이런 게 입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여기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역마다 지역색은 있지만 이런 건물 같은 데 보면은 타투샵이 돼 있죠. 자, 타투샵이 있는데 타투샵은 일반 근생 건물에 들어가서는 수요를 만들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목적 구매형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중심 쪽으로 나와야 되는 업종이 될 거예요. 지금 저 위쪽에 미용실 같은 경우에 간판을 보면 간판을 단 지가 얼추 보기에 4년에서 5년 정도는 돼 보여요. 자, 그런데 요즘처럼 세련된 헤어샵이 아닌 저런 미용실에 간판을 달고도 저 정도로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 수요층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심가여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 고정 고객을 확보하면서 하기 때문에 영업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돼요. 아니면 트렌드를 따라서 얼른 시설을 바꾸고 인테리어와 디자이너 최신 컨셉을 따라가야 버티는데 저런 건 좀 의외의 모습, 이러면서 저는 배우는 겁니다. 아, 미용실을 단골 장사를 해도 저렇게 버틸 수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모든 상권에 대한 분석은 제 주관적인 느낌인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분석한 상권에 대해서 이게 맞나요, 틀렸나요? 이런 알 필요가 없어요. 틀리면 어때요? 나는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됐죠. 그리고 누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생활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너 자리가 공실인 것도 모자라서 현수막까지 자, 이렇게 현수막까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나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임대 문의가 있으면은 전화를 해보셔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중요하겠죠. 이런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그냥 궁금해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돼요. 사람의 입은 물어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얘기하라고 있는 겁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은우정이 이쪽 가게 임대 써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 KT하고 이 사거리에 있는 데인데. 아, 예전 화장품 했던 곳이에요? 영업이 좀 안 돼서 문을 닫은 건가요? 네, 힘들었죠. 지금 현재 위에 천정은 철거를 안 했는데 천정은 그냥 이대로 이용하려면 이용하라는 거죠? 아니면은 필요가 없으면 주인이 철거해 주시나요? 네. 아, 이게 전용이 몇 평 정도 되죠? 20평이요? 네. 임대 조건 어떻게 됩니까? 2억에 800이요? 경기 안 좋은데 조금 뭐 이렇게 조율은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예전에 어느 정도 있었어요? 3억에 1200인데 2억에 800으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사무실이 근처에 계시나요?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심이 있으면은 사장님께 다시 한번 전화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억에 1200이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2억에 800으로 낮춰주셨대요. 전용 2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물론 중심가니까 당연히 이 정도를 받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가게는 3억에 1200 하다 2억에 800 정도인 게 현재 분위기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 가면 됩니다. 자, 롭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롭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많은 지점이 폐점을 했죠. 알짜 매장만 데려가고 있다는데 아직 대전 이쪽 은우정이 사거리에는 롭스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나름 롭스 본사에서 판단하기에는 괜찮은 매출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아주 좋네요. 이게 있다는 것 자체는. 자, 저런 DVD 영화관이 있다는 것도 중심가의 고층에는 DVD 영화관이 항상 있는데 젊은 층이 많다는 얘기죠. 그쵸? 10대에서 20대 사람들이 DVD 영화관을 가는 주 인원이기 때문에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제가 왜 많이 온다라고 판단할까요? 간판이 오래됐잖아요. 영업을 오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을 이상의 영업 현황은 되고 있는 곳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권 조사를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소비를 해줘야. 자, 오늘 부경꾼의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전이 저하고 좀 잘 안 맞나 본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아서 그렇지. 아, 이게 손하기 힘이 없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부경꾼을 보면 항상 그 집요하고 이런 것들을 막 배우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포기할 땐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쟤는 안 되나 봐요. 자, 그럼 바로 앞에 있는 애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좋아. 다시 한번. 자, 힘을 내서. 자,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인생은 포기입니다. 예. 손 쪽에 한번 나가볼게요. 손을 낚아야 되는 건가? 좋아. 뒤집어서 뽑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뒤집어서 딱 끼게. 뒤집히게. 좋았어. 후후. 젊음의 거리인데 1,300원 초밥 전문점도 있네요. 모든 회전 초밥이 접시당 1,300원이래요. 자, 이런 것도 업종이 신기하면 구경을 하고 가면 돼요. 팔월을 사용하시는데 1,300원이다. 자, 이렇게 게임방처럼 시끄러운 업종 같은 데는 위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같이 시끄러운 업종들이 어우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쵸? 1층엔 게임 오락실, 2층엔 노래 연습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간에 쇼핑할 수 있는 걸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자, 옆에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오며 가며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먹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요, 테이크아웃이 그냥 편한,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위치해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탕후루를 하면서 저렇게 별도의 매장이 아닌 포장마차 같은 데서 많이 팔았었죠. 자, 근데 매장으로 해서 과연 탕후루의 단가로 매장의 관리비와 월세를 내면서 유지가 가능한지, 그건 조금 궁금합니다. 하나에 3,500원씩 판매를 하는데, 애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나 뭐 저런 거를 보조해서 팔고 있어요. 탕후루만으로는 아마 힘들기 때문에 기타 사이드 메뉴들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천천히 보세요. 네. 반팔 세트를 저희가 10,000원씩 드립니다. 네, 안쪽부터 필요한 거 있나 보고 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너무 잘 알죠? 대전 오시면 꼭 들려야 된다는 성심당 빵집이에요.
들어갈까? 와, 엄청나다. 집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토요빵? 젖고구마빵이래요. 자, 신기한 거는 항상 저희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 맛있게 생겼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 이거하고 이게 맛있어요? 네. 맛 없으면 원망할 거예요. 맛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하고 요거라 그랬나요? 네. 추천해 주시면 사야지. 나는 진짜 맛있더라. 여러분, 꿀팁을 알아드릴게요. 성심당은 오시면 사야 되는 게 요겁니다. 부추빵, 튀김 소보루빵. 예, 두 개가 제일 유명하죠. 이런 건 예의상, 예. 기내가 거기래. 튀김 소보루가 제일 유명하죠. 예. 한 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성심당 빵도 다이어트 중인데 제가 과감히 구매했습니다. 자, 여기 노점이 쭉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예외로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성심당 상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은우정이 상권하고 좀 다르게 성심당을 오기 위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나 지역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성심당으로 인한 유동인구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마차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상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중심이 될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근데 아주 유명한, 예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심당을 보시고 아, 이런 위치에 이런 게 장사가 잘 되는 위치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대요. 저거는 유명 맛집이나 아니면 유명한 가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상권의 흐름을 바꿔놓는 거죠. 동선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쪽으로 빠지지 않고, 메인 쪽으로 빠지지 않고 이쪽으로, 성심당 쪽으로 돌아서 들렸다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포장마차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중심거리인데 비해서 위에 지상 쪽으로 사람이 없어요. 그쵸? 대전의 최중심인데, 구상권이라도 최중심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저 지하상가 때문에 그래요. 지하상가에서 인구를 다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동선을 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쪽 대로변 쪽에 있는 곳들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 지하상가를 통해서 지하로 각 요지로 이동하기, 목적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유동인구가 없어요. 아주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저쪽 길가 쪽으로 있는 업종들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 길가 쪽으로 유동인구하고 상관이 있는 업종이 있습니까? 스타벅스 커피는 예외로 봐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상권은 크게 보면 상권, 작게 보면 입지인데, 입지가 들어올 만한 업종이어야 되는 거고, 이 업종이 도전을 했다 여러 번 실패를 해서 상권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업종을 보신다면, 1층에 무엇이 있는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 여기가 이 정도 상권이고 유동인구가 이 정도, 그리고 이런 업종이 들어오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상권은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권은 물의 흐름이라고 했었죠. 물의 흐름이 오다가 지하로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움푹 구덩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를 여기 대전 중앙로 상권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 빌딩만 보더라도 1층이 지금 현재 임대로 나와 있죠. 제 얘기대로 지하차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1층엔 유동인구가 들어갈 만한 업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위쪽도 학원이나 마사지샵처럼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 아니고서는 활성화되기가 힘든 구조를 띠고 있고 현재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우리의 스타벅스는 역시나 손님이 있는데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신기한 곳에 이렇게 오면요, 그냥 일상생활 이렇게 걸어 다녀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걷지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다닙니다. 보면서 1층에 이런 가게가 있구나, 2층엔 이런 게 있구나, 3층엔 이렇구나, 여기에 이런 것도 들어와도 장사가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저쪽은 은우정이 쪽은 쇼핑 쪽 위주였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쪽은 술집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흥동 상권은 술집으로 유명한 상권들이죠. 지금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성이 잘 돼 있네요. 1층에는 유동인구를 잡기 위한 편의점이 되어 있고, 2층에는 포장마차, 3층에는 어썸이라고 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리고 4층에는 스파, 5층에는 홀덤바가 들어와 있습니다. 홀덤 펍이 들어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건물 안에서 1차, 2차, 3차까지 가능한 구조로 다 만들어 놨네요.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지금 낮상권이어서 그렇지 저녁에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 다를 겁니다. 바로 앞쪽에 광장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연관 업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로 간에 이 업종의 매출을 뺏어먹는 게 아니라 시너지가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유흥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활성화되게 보여집니다. 최신 트렌드도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 와서 술 한잔 하고 싶은데요. 자, 또 제가 활동하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에 오게 되면 많이 배워가기도 해요. 수도권에 있는 게 지방으로도 내려가지만 지방에 있는 게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이틀 칠 때도 있죠. 아, 트렌드가 이렇구나, 대전 쪽은 이런 선호도가 강하구나를 상권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고 내 주변의 상권과 다른 게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 상권에서 잘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지역에 없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좋겠죠. 원하네 투해나 쓰리나 원하. 자, 이렇게 저녁에 유흥거리로 형성된 곳에 주간에 유동인구 쇼핑의 시설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가 있다, 신발가게가 있다. 잘 안 되겠죠. 이 상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뒷골목인데 이렇게 큰 식당이 있네요. 과연 유지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점심을 여기서 먹을까요? 점심을 신기하면 들어가 봐야죠. 궁금하면. 이런 뒷골목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음식점을 한다? 예,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걸로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축을 하셨나봐요. 인증되었습니다. 신축을 하셨나봐요. 아.